9억짜리를 6억 3천만 원에 팔아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건데 왜 유리한 걸까요? 증여세에서는 4억 원 기준으로만 내시고 양도세에서는 상황이 맞춰진다면 0원.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저가 양수토로 하면요. 자녀에게 12억 원을 매수하게 한다면 증여세는 0원. 5억 7천만 원이 0원이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파도세무에게 이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세무사 신창원입니다. 세무사님,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들에게 그냥 증여해버리시면 증여세만 해도 약 3억 원 가까이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증여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가 양수도와 부담부 증여입니다. 납세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수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시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가 양수도부터 빠르게 핵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는 시가보다 싸게 사고 파는 거래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보통 시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데 그 시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기준이 거래가액과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 이하면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면요. 네,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의 30%가 2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억 중에 작은 금액인 2억 7천만 원까지는 싸게 파실 수 있다는 거죠. 증여세 부담 없이. 그래서 총 6억 3천만 원 이상이시면 증여세는 오케이라는 말씀입니다. 와, 그러면 9억짜리를 6억 3천만 원에 팔아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 요 시가 산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가 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같이 유사매매 사례가액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절세 전략으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는 적용될 수는 없고 꼭 세무사님들과 한번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요? 부동산을 증여하시면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건데요. 시가 10억 원에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는 10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순증여분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시고 부모는 이제 채무 승계분에 대한 6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시는 방식입니다. 세무사님,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건데 왜 유리한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인데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시라면 양도세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세에서는 4억 원 기준으로만 내시고 양도세에서는 상황이 맞춰진다면 0원.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념 설명해 드렸고 저희가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계신 황 대표님 케이스인데요.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이시고 취득가는 5억 원이셨습니다. 1세대 1주택자시고 성인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요. 만약 일반 증여로 하면 얼마나 나오죠? 증여세만 해도 약 5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저가 양수도로 하면요? 15억 원에 30%가 4.5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비교하면 3억 원이 작으니까 12억 원 이상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12억 원을 매수하게 한다면 증여세는 0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다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누릴 수 있으시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세금으로 따지면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5억 7천만 원이 0원이 됐네요. 그런데 자녀가 12억을 실제로 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분께서 12억 원을 실제 주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미리 사전 증여로 자금을 좀 지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이슈가 있으시면은 증여공제 1억 원을 받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산 현황 등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실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수중자에 대한 소득 체크를 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시는 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 요즘에 정말 많이 했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떤가요? 네, 양도 차익이 적으신 주택을 선택하시면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더라도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부여 특별공제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신 다음에 그냥 증여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저가 매매 하시는 방법에서 세액을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부담부 증여 실제 케이스를 말씀드릴까요? 이번에는 강남에 계신 최 대표님 케이스인데요. 시가가 15억짜리시고 취득가가 4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짜리인 1세대 1주택자이십니다.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이면 전세 보증금이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증여시에는 마찬가지로 한 5억 7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로 하시면은 부모님께는 양도세가 0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시니까요. 자녀는 순증여분 7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시면 되는데 그게 약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5억 7천만 원이 1억 8천만 원으로 거의 4억 원 절세된 거네요. 취득세 또한 절세됩니다. 일반 증여시에는 15억 전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아니라면 증여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12%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도 1억 8천인데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 3%랑 순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과세율을 해가지고 취득세만 따져도 한 8천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채무 상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분들한테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둘째,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면 증여세 추징의 대상이고요. 물론 이게 채무가 명의가 부모님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갚으시는 게 자녀분이시면 세법상 이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인정되는 채무는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처럼 부동산에 담보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수도가 유리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자이면서 담보 채무가 많은 경우 중에 자녀의 자금 이전에 현저하게 문제가 생기신 부분, 이럴 때는 저가 양수도가 유리합니다. 부담부 증여와 마찬가지로 실제 상환을 하는 조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의 명의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실제 원리금 이체만 매수인 측이 하면 상환 인정이 되죠. 네, 그럼 정확히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직계 존비속인 경우 5천만 원, 배우자나 친족인 경우 1천만 원 뿐인데 저가 매매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 공제액은 이제 시가의 30%랑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더 빼주는데 이게 부담부 증여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셀프 신고해도 될까요?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랑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에 한 8% 정도 나오시는데 실거래가 소명신고라든지 추후에 부가대책 기간 내에 사후관리 하시는 영역에서 대부분 다 셀프 신고하신 분들은 고초를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정말 많이 봤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 다뤄봤는데 저희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저가 양수도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범위 내에서 증여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는 채무 승계를 통해서 증여세를 대폭 줄이게 됩니다. 셋째, 두 방법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 효과가 최대화됩니다. 일반 증여 옵션을 고려하시다가 컨설팅 받으시고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증여라는 것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감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셔요.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수억 원의 세금이 오가는 큰 결정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특히 저희 파도세무에게는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철저하고요. 시뮬레이션 컨설팅까지 사전에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많은 문의 사항들을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과연 비규제 지역 부동산 증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것일지에 대해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방주택에 대한 저가 양수도, 부담부 증여 상담 케이스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파도세무에게 신창원 세무사 이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